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날씨가 매우 화창한 6월 16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제 어떻게 정치를 시작을 할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까? 제3지대에서 먼저 몸을 푼 다음에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할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퇴임한 3월 이후에 거의 매일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없었죠. 뭐 정확하다기보다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밝힌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익명에 의해서 각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전원에 따라서 이렇게 뭐 6월 등판설, 5월 등판설, 뭐 그전에 5월 등판설도 있었죠. 4월 등판설부터 시작해서 11월 등판설까지 막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과 억측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마침내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공식 입장.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대변인 두 사람을 임명을 했죠. 대변인 입에서 나온 것은 윤석열 총장의 그 공식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시기 6월 말 7월 초입니다. 6월 말 7월 초에 하겠다. 자, 근데 6월 말 7월 초에 한다는 것이 정치를 하겠다. 이 선언입니다. 대권 도전 선언이고 사실상의 대권 도전 선언이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 이 부분은 또 뒤로 좀 제쳐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이준석 대표가 8월 중순까지 입당하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정이 있다. 아직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동훈 대변인이 밝힌 것은 정치 입문입니다. 대권 도전 선언. 그것이 6월 말 7월 초. 자,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장외의 또 윤석열의 맞수 플랜 B가 아니고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고 플랜 A 자체로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떤 감사원 내부의 일 같은 것을 처리하고 개인사도 좀 정리하고 해서 이 정치권 진입 선언이 7월 말 8월 초 이렇게 나옵니다. 7말 8초. 윤석열은 6말 7초. 최재형은 7말 8초. 이렇게 되면은 올 여름 올해 여름쯤에 두 사람 윤석열, 최재형 문재인 정권이 임명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보고 수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억압을 받은 이 두 사람이 올해 한여름에 강폭 행보를 하면서 대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6말 7초 윤석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문이 아침 조간신문이 거의 다 보도를 했는데 일단 일면에 난 기사를 중심으로 한 두 가지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도 일면에 실었는데 윤석열 이러면 이달 말에 대권 도전 선언한다. 이러면 이달 말 대권 도전 선언한다. 이것이 세계일보가 일면에 실었고 자, 경향신문도 일면에 실었습니다. 윤석열 이달 말 대선 출마 선언. 윤석열의 이 정치 선언은 바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이죠. 자, 몇 개 신문에서는 일면 톱에 실었고, 다른 언론들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6말 7초 정치 참여 방안 발표, 검토. 그렇게 돼 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달 말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입당 여부를 놓고는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이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에게 일제히 이 SNS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공유 오피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오피스텔이죠. 사무실. 오피스를 빌려서 캠퍼 사무실을 차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치 참여 선언 이후에 각계각층 인사를 만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런 소식을 SNS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공지한 소식을 전하고 또 이동훈 기자와 따로 전화로 취재한 내용까지 이 기사화 시켰습니다. 자, 정치 참여 선언에 대해서 윤석열의 정치 참여 선언에 대해서 이동훈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출마 선언과 같은 의미다. 그렇죠. 그리고
왜 이제 대선에 나서게 되었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6월 말 7월 초에. 그리고 여의도 사무실은 대선 캠프 사무실로 보면 된다. 그리고 캠프 구성도 이미 출범한 공보 분야는 물론이고 정책 분야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들어가기 전에 외곽에서 본인의 그 캠프를 지금 따로 꾸리고 있죠.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 들어갔어도 외곽에서 이렇게 캠프를 유지를 하겠다는 그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이미 대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숙이고 국민의힘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의도 정가에 사무실을 차리면서 캠프를 꾸리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향신문은 일면톱에서 이것을 실었는데, 이달 말 대선 출마선은 좀 진보 성향의 언론이죠. 경향신문이 정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3면 해설 기사에서는 약간 비틀었습니다. 간보기 정치, 간을 보는 그런 정치가 윤석열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6말 7초를 공개한 것이다. 그 비판 때문에, 간보기 정치 비판 때문에 서둘러 이 6월 말 7월 초 정치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이러면 6월 말 대선 출마 공식화, 6월 말 7월 초로 예고한 것은 지금 이준석 효과와 간보기 정치에 대한 비판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의 주장입니다. 이동훈 대변인이 이날 밝힌 윤석열 총장의 향후 정치 일정은 2단계인데, 하나는 6월 말 7월 초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자, 동아일보는 왜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면 사이드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은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나면 지지를 얻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 들어갈 무렵 그 막판에 갑자기 뿅 하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당원들이 지지하겠느냐, 그 이야기고, 윤석열 쪽에서는 우리도 스케줄이 있고 지금까지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인데 우리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은 당장 그냥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윤석열식이 아니다. 윤석열의 방식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곽에서 캠프도 꾸리고 여러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공부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식이 아니다, 그냥 입당하는 것은. 자, 이준석은 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선 주자라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당원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당외에 있는 주자들의 입당은, 당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뿐이 아니고 최재형, 김동연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8월 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그때도 8월 중순, 8월 말 했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YTN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훈련된 유권자인 당원들이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고 해서 지지해 줄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동훈, 지금 대변인을 임명해 놨으니 이 지금 상황은 즉각 정치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또 막판에 뿅 하고 나타나면은 지지 얻겠나,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윤석열 쪽에 이동훈 대변인이 또 나섰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식이 아니다, 윤석열 페이스대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주변에 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다 하면서 각을 세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이준석이 말한 그런 캘린더, 그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여론을 보고 있다. 시간표가 그리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야기죠. 우리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꾸 그렇게 재촉하지 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야기입니다. 아마 크게 상충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입당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자, 우리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너무 재촉하지 마. 이 이야기죠. 여러 언론에서 같은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시면은 입당 재촉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쪽은 각계 인사 만난 뒤 결정할 거야. 자꾸 재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주도권 싸움입니다. 기싸움이죠. 자, 어차피 윤석열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 다른 여러 대권 주자들, 지금 여러 당내 주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자강론을 하고 나서 그 주자들, 지지율 1% 안 나오는 주자들과 같이 막 가서 할 것이냐, 아니면 주자들이,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일종의 컷오프 같은 게서 의지를 주고 나서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양쪽 간에 협의가 될 겁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대선 6개월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당원들이 적극적 스포트를 그렇게 해야지 받을 수 있다. 8월을 입당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쪽은 우리는 각기 인사 만나고 나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입당을 재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이준석 또 있습니다. 당내 당권 주자들, 대권 주자들, 당내 대권 주자들도 이준석 빨리 들어와서 우리하고 해야지. 박혀 있고 우리끼리 하고 나서 나중에 뭐 후보 단일화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안 될 수가 있으니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그 대권 주자들이 있습니다. 이준석 외에. 자, 보시면은 기존의 당내 대권 주자들입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일단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이 윤석열 간 보지 말고 합류하라. 그래서 간 보지 말라. 자, 아까 경향신문에서 간복이 이 비판에 직면해서 6말 7초 이야기 내놨다고 보도를 했죠. 일단 대권 주자들, 당내 대권 주자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간복이 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 선출 이후 중도층과 청년 중심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커지면서 당내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준석 선출 이전부터죠. 그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기고 나서. 자, 대선 주자들이, 당내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 등 당박 주자들을 향해 빨리 입당하라고 압박하면서 당내 경선을 벼르고 있다. 자, 유승민.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죠. 자, 이준석 대표가 SNS에서 경제를 살릴 대통령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했는데 동시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대통령을 표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 계로 불렸던 이준석 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자리나 경제 문제 등이 부각되면 가장 각광받는 대선 주자도 조금씩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케미를 맞췄다. 그런 분석을 어제 해드렸습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지금처럼 숨어서 자꾸 간보고 대변인 통해 간접 메시지 내지 마라. 정치는 본인이 하는 것이다. 빨리 등판하시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원희룡, 또 다른 당내 주자죠. 원희룡, 아마 7월 달에 제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희룡,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 기대감이 높고 본인도 반문재인 대표 주자로서 무게가 커졌으니 감당할 정치력과 진용이 갖춰졌는지 한번 봐야겠다. 들어와서 한번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했죠. 하태경, 이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을 주장을 했죠. 자, 뭐 정치검찰, 정치검찰총장 이렇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을 간접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직선제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밖에도 경남지사를 지낸 삼선 김태호, 황교안 전 대표 출마 준비 중이고 뭐 안창수 전 인천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 윤희숙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숙 의원이 출마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윤희숙 의원과 아주 가까운 그 정치권 인사에게서 윤희숙이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대권에 깜짝 도전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를 윤희숙에게 직접 들었다는 인물에게서 저도 들었습니다. 자, 야권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이렇게 되면은 파란불이 켜진 것이죠. 어쨌든 많이 나오니까.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구룡, 심룡 이런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구룡, 심룡. 자, 그런데 제가 이 조선일보에서 이 보도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이 주요하게 보도한 세 사람, 그 뒤에 오는 김태호, 뭐 한교안, 뭐 윤희숙, 안상수 이렇게는 빼고 이 세 사람 공통점이 혹시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세 사람의 공통점. 자, 유력하게 거론된 당내 대권주자 3인방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공통점은 이겁니다. 오늘 쿠키뉴스에서 인터넷에 보도한 내용인데 저도 뭐 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쿠키뉴스가 분석을 했으니까 이것을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죠. 탈당파의 부활, 웅크렸던 바른정당계, 이준석 앞세워 국민의힘 접수, 바른정당계 탈당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파가 있었고 탄핵에 찬성해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세운 탈당파가 있었고 잔류파, 당 안에 남아있던 잔류파가 있었죠. 주로 친박 위주로. 자, 근데 탈당파가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갔다가 나중에는 또 안철수 세력과 같이 합쳤다가 지난 총선 국면에서 범야권 통합 차원에서 다시 하나가 됐죠. 지금 국민의힘 세력과. 그런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 일단 이 당대표 이준석부터 바른정당계 탄핵에 찬성해서 나갔었죠. 그때 경선 때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그런데 당내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공교롭게도 그때 탈당을 했던 바른정당계 사람들입니다. 유승민은 주도를 했죠. 바른정당 대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고 원희룡도 갔다가 무소속에 잠깐 거쳤다가 다시 복당을 했습니다. 하태경도 바른정당으로 나갔다 왔죠. 자, 이런 이 바른정당계 인물들이 최근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 출범 이후 이들의 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뭐 유승민은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당직에서도 이 당직 인선을 지금 이제 앞으로 주요 인사를 하겠죠. 지금 황보성이 수석 대변인하고 이 사무총장은 했는데 비서실장을 했는데 앞으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주요 인사들을 당직을 인사를 할 텐데 거기도 이 정책위 의장 하마평의 유경준은 이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 유세를 받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고 사무총장 이름에 권성동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권성동도 이 탈당파였죠.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상욱인데 지상욱도 유임세를 놔둔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해서 당내 새로운 또 개파 갈등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일종의 당권파 그룹이 새로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대권 조작 관리인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죠. 하태경, 유승민, 원희룡 이 세 사람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지한다 이렇게는 이야기 못하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당내에 훌륭한 저력을 가진 주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들을 포함한 이 세 사람을 포함한 다른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목표다. 이 세 사람을 포함한 이 세 사람의 훌륭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태경, 유승민, 원희룡을 포함해서 뭐 다른 정치인들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일종의 좀 편향성이 저는 느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되니 이 다른 기존의 당에서 이른바 잔류파로 있었죠. 지금 다시 뭐 탈당파, 잔류파가 이 어떤 크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일단은 탈당파가 거의 국민의힘을 접수를 한 이 상황이니 잔류파 쪽에서도 그냥 있지는 않겠죠. 힘은 없지만은 이번에 잔류파 중에서 최고위원회에 들어간 아마 유일한 인물이 김재원 전 의원입니다.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이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물이죠.
김재원은 지금 뭐 그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윤석열의 대권 도전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최고위원단에 들어갔는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인선 놓고 이준석과 김재원이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어제 알려졌던 이야기죠. 황보성이 대변인, 수석 대변인, 다른 대변인은 뭐 배틀 토론에 의해서 뽑는다고 그러고 황보성이 수석 대변인과 서범수 비서실장을 공식 임명을 했는데 그리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회 하마평에 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본인과 어떤 그 최고위원들과 서로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당직 인선을 하면서 협의가 없어서 또 사무총장 인선도 진행 중인데 막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가고 하는 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위상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기사가 어제 있었는데 오늘 다시 김재원이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나왔네요. 어젯밤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김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버스 출발 어쩌고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 앞서가지 마라. 이준석이 버스는 정시에 경선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장해찬 씨, 윤석열 쪽에 있었던 장해찬 씨가 우리는 택시 타고 바로 목적지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좀 격가지 같은 그런 논쟁을 벌였죠. 그러니 김재원 정치 경험이 풍부한 김재원이 이준석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린 겁니다. 최고위원회 대표에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자신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일종의 레드팀 노릇을 하고 있고 하겠다. 레드팀. 근데 군대 군사훈련할 때 적군, 가상 적군을 맞는 것이 레드팀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레드팀과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뭐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 아군이 느끼게 되는 그 레드팀을 본인이 하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견제구를 날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회의 때, 최고위원 회의 때 김재원이 이준석에게 그렇게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다. 그리고 이준석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면 되지 8월 말에는 버스 출발 이런 말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남기지 말라. 이렇게도 내가 이준석에게 얘기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참 첩첩산중이죠. 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지 고민을 하는 그 당직자 국회의원들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난관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죠. 자, 오늘 안철수와 다시 이준석이 만납니다. 당 대표가 되면은 신임 인사를 위해서 다른 당 대표들을 찾아가죠. 오늘 안철수도 찾아가는데 뭐 지난 주말에 상계동에서 두 사람이 카페 모임을 했다고 했지만 오늘은 공식적인 만남인데 만남을 앞두고 또 티격태격합니다. 안철수가 어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 당명을 바꿔서 합당을 하자 이렇게 기습 제안을 했습니다. 당명 지금 국민의당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당명을 바꿔서 그러니까 신설 합당을 하자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은 102석의 국민의힘과 3석의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흡수 합당이 되죠. 뭐라고 명분을 내세워도. 그러지 말고 신설 합당, 당을 새로 만들어서 합당하자. 이것이 안철수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런 이야기나 들은 적이 없어. 주호영 전 대표 권한대행과 합당 논의를 했어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는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 수용 못해.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지난해 9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김종인의 작품이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꾸자고 한다. 여기에 상당한 함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명을 정하고 뭐 호남에 가서 뭐 무릎도 꿇고 나름대로 김종인식의 당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안철수와 국민의힘 김종인은 또 천적입니다. 한때 멘토였지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김종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안철수와 김종인은 사이가 안 좋죠.
물론 안철수와 이준석도 차이가 안 좋지만은 그 상황에서 안철수는 국민의힘, 김종인이 지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바꾸자, 간판 떼버리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김종인을 일종의 멘토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뭐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문을 구한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멘토입니다. 나이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종인이 만든 국민의힘 간판을 그냥 본인이 내렸다가는 김종인에게 상당히 많은 구중을 듣겠죠.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합당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준석은 여러 가지 난관을 해쳐야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당 경선 관리, 또 윤석열의 입당, 또 안철수의 복당, 또 홍준표의 합당, 안철수의 합당, 홍준표의 복당,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부터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른 주요 기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검찰, 윤석열 아내 업체, 관련 자료 다 내놔라.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전시 공연 기획사를 하고 있죠. 그때 뭐 협찬 문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업체들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협찬을 했다는. 관련 업체 다 내놔라. 8개월째 수사, 혐의 못 찾자 전시회 협찬 하고 주최한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수년 전 메신저 내용까지 달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무혐의가 아니고 그때 영장이 일단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되니 기업 털기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어제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 비리백서 198쪽짜리 비리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거짓말 논란, 정치 편향성, 뭐 코드 인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대법원장이 비리를 그렇게 많다 해서 백서가 발간되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와 있죠. 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며느리 변호사와 그가 속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에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했다.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제가 일면 톱을 보여드릴 텐데 이 기획기사입니다. 기획기사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어르신은 오늘도 노인세 냈다. 노인세라는 거 없죠. 그런데 사실상 어르신들은 오늘도 노인세 냈다. 이 사진은 지금 서울역 사진인데 옆에 자동 발끈기가 있는데 자동 발끈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창구에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선일보 기획기사인데 앞으로 계속 시리즈로 나갈 것으로 예고가 됐습니다. 디지털 세상, 노인은 서럽다 이렇게 해서 상편으로 모바일 온라인 혜택에서 소외됐다. 스마트폰 보유율은 세계 1위지만 앱 활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한다. 발품 팔고 줄 서느라 시간 쓰고 할인 못 받아 노인세를 사실상 내는 셈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기획 보도를 하고 앞으로도 쭉 할 텐데, 자, 동아일보 보면 보시면은 이준석이 디지털 정당 만든다. 지도부 당원 실시간 소통 플랫폼을 추진을 한다. 당을 디지털 정당으로 만들겠다. 뭐 일단 이쪽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겠죠. 디지털 정당화. 자, 근데 지금 취임하자마자 지금 디지털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체 앱을 만들거나 기존 SNS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공룡 중앙당을 대대적 변화를 시키겠다. 조직 설럼하러 비용 절감도 기대한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디지털 정당 만드는 건 좋은데, 아니 당원들과 또 뭐 책임 당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어르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이 당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연 이것이 그 바탕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30만 책임 당원, 300만 일반 당원이 있는데 과연 이 당원들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르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 어떤 SNS나 이런 데 익숙하지 못한데 이 디지털 정당을 만들어서 급속하게 하면은 오히려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차츰차츰 해야죠.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격식파게
이것을 무조건 먼저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내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식 소통은 하버드대 컴퓨터 과학과를 나온 이준석이기에 가능한다. 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조간 딱풀이었습니다.